글로벌 코인 동향, 글로벌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이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크게 4가지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크게 4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내 금융 대기업 SK그룹이 자체 내 암호화폐를 만들 예정이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는 NFT 티켓을 구매하면서 또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슈들 이어서 또 나이키랜드에서 메타버스 스토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70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를 마지막으로 또 NFT에서 현재 법정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리니 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역할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고요. 오늘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 이슈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도 크게 4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 대기업 그룹이죠. SK그룹이 최근에 자체 암호화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네, SK그룹의 자회사인 SK스퀘어에서 이번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SK스퀘어는 파트너사를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ICO는 연내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금기시되어 있던 ICO,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ICO 합법화를 포함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정확하게 뭐였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첫 번째는 투자 수익 과세의 상향입니다. 지금 250만 원 이상은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이제 주식과 같이 5천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 5천만 원까지요?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ICO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건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IEO 즉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세 번째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해서 이 가상화폐나 NFT 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좀 거래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러한 공약들이 결국에는 SK그룹이 자체 암호화 화폐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이러한 이제 SK 같은 재벌 그룹에서 뛰어들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그룹이 이제 자체 암호화 화폐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떠한 미래의 가치나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미 SK그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룹이에요. 네. 작년에 코빗이라는 그 국내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9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암호화폐 발행을 IEO 단계에서 ICO로 가지 않으면 아마 코빗에서 그 암호화폐를 출시할 그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SK그룹에서 발행하는 이 코인은 전 SK그룹사에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T의 메타버스인 이프랜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프랜드도 요 블록체인 생태계에 통합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저희가 꼼꼼하게 지켜봤고요. SK그룹뿐만 아니라 또 그 이외에 SK 계열사들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련 코인에서 투자할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NFT 티켓을 또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근에 애프터파티, 이제 NFT 아트앤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열면서 이렇게 티켓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6,000명 넘는 손님이 실제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인업에는 40명의 뮤지컬 배우와 또 DJ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NFT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술품이나 그리고 어떤 멤버십으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그 페스티벌 티켓으로 활용되는 NFT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최근에 NFT에 대한 검색량은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실생활에서 이러한 NFT 사용이 점차 많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NFT의 주인공은 이제 바로 애프터파티라는 NFT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주말에 라스베거스에서 행사를 열므로써 이 NFT가 실생활에 얼마나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애프터파티라는 이제 NFT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오픈시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애프터파티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NFT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프터파티 페스티벌 패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애프터파티 민트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페스티벌 패스는 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가격은 대체로 좀 약간 낮게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미 행사가 끝나서 그런지 이제 0.1 이더 정도로 판매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민트 패스는 최소 가격이 한 7 이더 정도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트 패스를 구매를 하면 최소 5년 동안 이 애프터 파티가 주최하는 다양한 NFT나 아트 페스티벌 그리고 뭐 여러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수준의 VIP 액세스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애프터 파티를 한번 참여하고 이 파티 정말 괜찮다, 앞으로 참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트 패스를 사서 이게 또 유토피안이라는 걸로 민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레어리티가 있는 좀 그림 형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형태의 패스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은 그린 패스를 통해서 이제 NFT 페스티벌 이런 티켓을 구매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고요. 많은 아티스트들이나 또 DJ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유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네, 이번 행사에서 이제 DJ인 체인스모커스가 이제 축제의 시작을 장식하고요. 네. 그리고 NF 라이브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스티벌에서 실제 NFT 라이브 미팅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NFT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NFT 아티스트들은 별도로 라스베이거스 공연장인 에어리어 15에서 이 디지털 아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아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NFT 아트와 이제 일반 아트를 좀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NF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에 좀 특화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예술품 중에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 아트를 위한 뭐 디바이스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뭐 백남준 씨라든지. 그러니까 이 NFT는 어차피 그 안에서 디지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이나 뭐 그런 변화하는 사진들, 즉 움직이는 영상들에 좀 특화된 그러한 아트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페스티벌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세 번째 이슈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이키에서 메타버스 스토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출시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7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와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나이키 지금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암호화폐 쪽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떤 대기업이 껴있다는 건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네. 하여튼 NFT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즉 나이키라는 유명 대기업이 들어왔다는 걸로 상당히 호재가 있었죠. 처음에 아티팩트라는 회사에서 클론X라는 그런 몇 달 전에 클론X라는 NFT를 한 2만 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10,000개 정도를 파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2만 개 아바타를 판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러그풀 아니냐. 러그풀이라는 얘기는 한번 이게 돈을 땡기고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더치 옥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5이더부터 점점 내려오는데 결국 이제 3이더까지 내려와서도 사는 사람이 이렇게 10,000명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12,000명.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보관이 있었던 게 나이키가 이 알티팩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네. 가격이 3이더에 있던 게 이제 올라가서 한 12더, 12이더. 실제로 4배가 올랐네요. 네, 100이더에 거래된 아바타도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인기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 스토어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요, 이렇게 매출과 디지털 전략에서도 뭐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이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네. 나이키가 인수한 NFT 아티팩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아티팩트의 클론X를 보유한 사람한테 네. 최근에 나이키가 어떤 에어드롭을 했습니다. 예. 그 나이키라고 로고가 세워진 박스를 에어드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근에 6위 더 이상 가치가 올라갔죠. 즉 클론X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아바타의 이제 절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NFT를 에어드롭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랜드는요, 이 로블록스라고 있는 로블록스 안에 있는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 건데 이건 이제 마이크로 메타버스로 사용자가 이 가상 제품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블록스 특성을 이용해서 이 피구와 같은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방문자 수를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면 약 700만 명이 방문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70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는 이제 집계 결과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메타버스 스토어에 벌써 7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NFT로 또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나이키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도 이 시장에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디다스는 나이키보다는 이제 가치가 많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네. 한 현재 1.2더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이제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디다스 NFT를 받으면 그 아디다스가 이제 옷을 그 안에 보면은 그 아바타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 그 옷을 주는 그런 NFT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가치가 나이키에 비해 좀 적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번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이 비니 머리에 쓰는 이제 모자와 이 후드티를 같이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좀 많이 지나서 한 12월 정도에 그 아바타가 입고 있는 추리닝 상하 세트를 주고 그 이후에 레어리티가 있는 그 NFT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어리티가 있는 NFT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특정한 이제 아바타의 모습을 갖춰서 넣겠다라는 건데 네. 아디다스도 상당히 이제 큰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이키를 봤을 때 나이키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치 수준이 실제 스포츠계에서는 현재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막 경쟁을 하고 있고 물론 나이키가 1위지만 근데 디지털 시장에서까지 나이키한테 이렇게 좀 밀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어떤 유명한 스튜디오나 아니면 네. 유명한 이제 작가랑 같이 해갖고 그런 아바타를 만들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좀 현재는 좀 나이키에 비해서 저가의 아디다스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 시점이 좀 매수하기에 좋다라고 정리를 도움 주셨고, 그렇다면 나이키 말고 아디다스 이외에도 뭐 다른 브랜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구찌나 버버리 이런 쪽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로 명품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네 번째 이슈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요, NFT 시장에서 법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번째 이슈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BAYC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이제 작년 초에 출시한 NFT인데 지금 NFT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싼 애가 이제 100이더 정도 할 정도니까 네. 그게 한 4억 가까이 되죠. 예, 상당히 비싼 NFT입니다. 근데 BAYC가 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유인원들 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2차 창작이 가능한 즉 저작권까지 이제 넘겨주는 그런 식의 이제 NFT이기 때문에 이 BAYC를 가지고서 여러 스핀오프라고 하죠.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BAY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새롭게 또 이제 파생을 해서 다른 NFT를 내놓기도 합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크 에이프라고 해서 최근에 좀 인기가 있었던 즉 케이크를 좀 뒤집어 쓴 약간 뮤턴트 에이프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케이크 에이프인데요. 그 케이크 에이프를 만든 팀 내에서의 이제 불화 소송이 이번에 이제 다뤄질 법정 싸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이크의 프로스팅과 이제 양초로 뒤덮인 말씀 주신 원숭이들의 네온 컬러 디지털 묘사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요 KK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은 네. 요 한 5명 정도가 그 설립할 때 그 설립 팀이에요. 근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테일러 위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1개의 BAYC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한 3개 정도 이제 뮤턴트 에이프를 갖고 있었었는데 네. 예,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 이제 매출의 10% 정도를 요 아까 위틀리가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 위틀리가 나중에 이 케이크 에이프가 성공한 이후에 이 계약은 자기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은 무슨 소리냐. 이미 지급이 완료됐고 이 네. 계약은 끝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뒤집겠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돈을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맞소송 형태가 지금 되고 있죠. 네. 불똥 튀는 법정 싸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 사건은 BAYC 라이선스에서 일어난 이제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BAYC에 이제 11개의 BAYC를 위틀리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즉 이 이후에 나온 이제 10,000개의 케이크 에이프가 얼마만큼 그 11개의 BAYC의 그런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 속성 값을 가졌는지를 이제 판가름해야 될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BAYC 외에도 그 팀원들이 뮤턴트 에이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케이크 에이프의 대부분은 좀 뮤턴트 에이프의 형태고 그리고 기존의 BAYC에 없었던 그런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창작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그 형태만을 가지고 BAYC만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까지를 그 BAYC 소유자에게 인정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이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번째 이슈까지 크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 첫 번째 이슈와 또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 네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보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이슈 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좀 다시 한번 다룰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뭐 첫 번째 이슈 중에 이제 네. SK그룹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SK그룹에서 만드는 이제 암호화폐는 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 펑츄에이션이 이제 심한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다 보면은 아마 그룹 자체적으로도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즉 특정한 원화와 이 패깅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만들어서 SK 그룹 내에서 활용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규제가 더 풀린다면은 지금 테라와 루나처럼 그런 쪽이 이제 암호화폐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 기업에 대기업이 있었지만 네. 그 기업에서 봤을 때 그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주로 뭐 달러나 원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뭐 마진이 크지 않고 거래 금액은 큰데 마진이 크지 않을 때는 이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과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SK그룹과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러한 패깅돼 있는 SK그룹의 이제 가치, 그 소비재의 가치와 패깅돼 있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다면 네. 그런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먼저 행동하는 좀 신사업 쪽에 이제 이미지를 가져감으로써 좀 더 젊은 SK를 MZ 세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공약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SK그룹이 그만큼 또 MZ세대를 공략하면서 조금 더 젊은 기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 한번 집중해 보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슈 중에서 또 코리니 분들이 좀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 NFT를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이제 NFT도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만든 그런 뭐 사진이나 예술품을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가치의 영역들이 실제 실생활에 사용되는 이제 티켓까지 전파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요 애프터 파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NFT가 일종의 이제 멤버십이나 티켓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점차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국내에서 뭐 조만간 출시될 뭐 테라론지라는 NFT도 그 NFT를 갖고 있으면 뭐 캠핑이나 아니면 뭐 스키 캠프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활용안이 네. 좀 많아지는 즉 국내외적으로 이런 NFT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그런 건수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많아지는 만큼 좀 시작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이밍이 어쩌면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NFT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꼬리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참고할 만한 크게 네 가지의 이슈 짚어봤고요. 사실 실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식들, 이러한 소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 이슈 저희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내용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가격에 대한 상승이나 가치에 대한 오름과 내림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